여야 최고위원을 한자리에 모시고 뜨거운 정치권 현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만남. 오늘은 민주당에서 김영배 최고위원 모셨고요.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점점 더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죠. 예, 정치권의 진동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우선 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예비 경선 마지막 토론이 있었고요. 네. 네. 그렇죠. 일요일에 후보들 이제 첫 번째 컷오프 결과 발표되죠. 네. 그동안의 어떤 후보들의 강점, 비전 차이 잘 드러났습니까? 네. 원래 이제 재미없지 않냐 이런 전망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엔 9분 시작해서 지금 8분인데요. 예. TV 토론 4번, 정책 언팩쇼, 그리고 이제 국민 면접도 네. 쫄깃하게 2번 했는데요. 쫄깃하게. 사실 이제 진행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땀 깨나 흘리셨대요. 예.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도 보니까 누적으로 80만 회가 넘고요. 예. 민주당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이번에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만 이제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초입 아닌가 싶은데 예. 이번 일요일 날 이제 첫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6명으로 이제 이렇게 예. 첫 번째 압축되죠. 컷오프를 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 변화의 그런 이제 조짐 이런 걸 이제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조짐을 봤다. 뭐 그렇지만은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프레임.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1위 후보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예.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아하. 지금 이제 야권도 뭐 이제 정당 소속을 불문하고 예. 이제 무소속으로 현재 계신 분들이 좀 상당히 우위고 나머지가 뭐 3등, 4등 이렇게 하던데요. 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나 그런 이제 열띤 경쟁 속에 예. 참모습을 보게 되면 예. 저는 지형 변화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예. 우리 민주당에게 본격적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예, 민주당 경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 될 거라고 다 이제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좀 깜짝 놀랐던 게 1등 후보의 숙명은 어차피 공격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예상되는 모든 질문을 다 검토하고 예상되는 답변도 미리 다 이제 연습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바지 한 번 더 바지 발언. 예, 바지 발언 이런 네. 발언 보고 네.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실까? 예. 저거는 분명히 저거는 미리 다 예측되는 사실은 질문에 대한 네. 예측 네. 가능한 거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참 의외다. 예,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예. 자꾸 이재명 지사 이제 편드시고 예. 또 그래갖고 이제 재미연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예.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재미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재미있으라고 재미연대 한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보시면서 1위 후보의 숙명이기도 한데 네. 그중에서는 보니까 박용진 후보가 발군의 사실은 질문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뭐 날카롭게 검증하던데요. 예. 그런 데다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 테마에 대해서 토론이 좀 붙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강원도 감자 우리 최문순 지사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참 이렇게 경선판도 훈훈하게 하면서 그렇지만 또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예. 지적하시는 모습 보면서 민주당 역시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좀 더 이제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좀 정체돼 있다. 덩치만 크지 사실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예. 뭐 예전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드디어 좀 꿈틀꿈틀대고 날것에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을 좀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후보 중에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남도지사가 후보로 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거 뭐 완전히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선 방식 일정 또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뭐 그런 얘기 없는 건 아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사실 경선이 좀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중에 이 방역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 총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와중에 치렀습니다. 예. 우리 K 민주주의 K 방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호평받고 있는 것도 결국은 정부와 함께 오랫동안 지방자치에서 닦아온 그런 시민들의 신뢰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우리 국민들 믿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원칙대로 다만 가겠다는 이제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좀 가는 게 옳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방역 상황이 정말로 좀 심각해지면 음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 민주당 경선에서는 초반에 뉴스가 많았어요. 면접관 임명했다가 철회한 문제, 또 송영길 대표의 그 발언, 뭐 대깨문 발언,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출발이 석연치 않겠다 이런 어떤 느낌들이 많았는데 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송영길 대표의 의도는 뭔가 조금 그래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중도로 확장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의도는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결과는 중도로의 확장이 아니고 내부 분열만 그냥 일으키고 말았다. 예. 그리고 좀 세련되지 못하고 좀 거칠지 않았나 대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 선거 많이 치러보지만 그 내부에서만 금기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대깨문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왜 경선을 연기하느냐 예. 그 마느냐 이제 이런 거에 있을 때 뭐 그 연기하지 않고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지사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계속하는 행보가 마치 그 이재명 지사 쪽에 쓴 것처럼 편드는 네. 것처럼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아마 그것이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겠구나. 아. 저는 그렇게 이제 관전평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예, 내부 분열로 연결이 됐다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 김양배 측은 예, 뭐 사실 저도 이게 이제 김경률 씨를 면접관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좀 흥행만 생각하다가 네. 사실 우리 민주당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었던 예. 그런 약간 해프닝이었다고 보거든요. 그 빨리 치유를 했고요. 예. 그리고 대깨문 발언도 뭐 취지는 예. 원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예. 사실은 서로 폭넓게 품넓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 와중에 이제 나온 건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약간 시끄럽게 하면서 약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측면은 뭐 있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는 좀 이런 아니, 그렇게 일이 관심 끌으면 어떡합니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 최고위원 하실 때 한 싶습니다. 말씀 하시지 그랬어요. 대표한테. 사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회의 때는 시끄러웠습니다. 아, 시끄러워. 예,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도 말은 많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이제 우리 원팀으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요. 예. 예, 더 이제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일신하겠다. 예. 아니,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질문은 야당의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컷오프 결과 네. 일요일 날 나온다는데 그걸 좀 예측해 보신다면. 이건 다 국민들께서 전부 알고 계세요. 그냥 제가 예측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 모든 분들의 예측인데요. 예. 뭐 1등은 이재명 예. 지사이겠죠. 그다음에 이낙연, 음흠. 그다음 추미애, 예. 그다음에 정세균, 아. 그다음에 예, 이제 이 대목부터가 중요합니다. 누가 떨어지는 거니까. 박용진, 네. 그다음에 최문순 뭐 이러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그러면은 최문순 지사부터입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그 두 분은 나가셔야 되거든요. 예. 우리 아니, 김영구,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이런 게 후보들이 사실 계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 여기서 예측을 하는 게 참 어렵긴 저도 한데. 조심스럽네요. 예,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몇 개 됐는데 아마 뭐 그렇게 유사하게 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한 분 한 분이 예. 설사 탈락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매력을 좀 이렇게 발산하고 예. 또 보물로서의 이제 인정을 받으면 예. 저는 뭐 그것이 또 이후에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컷오프 결과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자기의 자산을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스케줄로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8월 말에 출발할 것 같다. 자, 민주당이 지금 뭐 흥행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은데 국민의힘 이번에 어떻게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흥행 될까요? 저희는 사실은요, 지금 민주당은 흥행에 저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 옛날에 비교했을 때.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저희 그 야권, 예, 이 야당의 이 그 단일화 부분 예. 포함해가지고
이런 그 부분은 경선 부분은 저는 흥행에 100% 성공할 거라고 봐요. 100%요. 아니 예. 무슨 왜냐하면 왜 그래 일단은 첫 자신감이 번째 있으세요? 예. 그 윤석열이 들어오냐 마냐, 최재형이 들어오냐 마냐. 요즘에 또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거기서부터 일단 관심이 초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다 들어오실 겁니다. 들어오면 흥행이야 뭐 예, 당원 당상인데 들어오실 안 거예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들어오실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냐면요. 예. 지금 그 송영길 대표랑 이준석 당 대표의 그 당 적합도 그 조사가 있는데 보니까 예. 이준석 당 대표가 60%가 넘었어요. 그거에 반해서 송영길 대표는 30%가 넘으셨어요. 예. 그럼 뭐냐면 이준석 당 대표의 지금 지지율이 엄청 높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그러면 당의 지지율과 그 당대표의 지지율이 높다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밖에 있는 주자들이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께서 안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의 지지율이 낮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여기 경선 후보자와 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제가 보는 분석에 의하면 이쪽 당의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결국에는 합류해서 들어와서 경선 버스를 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딱 한 명을 뽑는 선거잖아요. 네. 당을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정당의 표와 예. 후보의 표가 플러스가 돼야만 예. 사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역대 선거도 보면 늘 그랬습니다. 사실은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승리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 출렁출렁하면서 결국에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게 대통령 선거의 특성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맥 빠진 당내 경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1등, 2등, 3등 후보는 다 외부에 있고 나머지 이제 정당 내에 있는 후보들이 14명이라고 하던데 그분들은 다 쉽게 말하면 뭐 미국 선거에서 옛날에 보니까 무슨 난장이 뭐 이런 표현도 하던데 고만고만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거가 일단 예비 선거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 큰 이벤트가 옵니다 말은 하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선거와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경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예측 가능성이고 특히나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 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께 희망과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핵심인데 이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과연 정부를 맡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불안함이 저는 글쎄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좀 이제 저는 좀 하여튼 그렇게 좀 보죠. 예, 정책 의원님. 그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요. 저희 그 당의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예,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때는 안철수 그 후보가 당 대표가 들어오지 않았어도요. 저희 당에 밖에 있다가 나중에 야권 단일화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깁니다. 원래 지지율이 낮았던 사람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번 선거는 이번 대선은 그 서울시장 선거가 예고편이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설사 윤석열 총장이 예. 경선 버스를 타지 않고 밖에 있다가 예. 우리 후보랑 나중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예. 저는 뭐 누가 되든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국민들께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똑같이 결과가 예.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거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까 뭐 다 들어와서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에서 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결국 그 우리나라 같이 양당제가 정착된 나라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1대1 구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구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대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1대1이 되든 1대2가 되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당답게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검증이나 기본적인 국민들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들도 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이번 여름을 과연 야권이 이제 견뎌낸다면 저는 가을 되면 예.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민주당과 한번 재미있는 싸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제 아니, 글쎄.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가을 되면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그 방약도 인터뷰하다 보니 그때 가야 뭐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랬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그 주제로 옮겨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배우자의 그 논문 표절 문제가 큰 이슈가 됐어요. 뭐 일각에서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문이 뭐 수준 미달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이걸 보면요. 이게 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아내인 김건희 씨 논문 이 사건이요. 2007년도 사건이에요. 예.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논문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도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 성남시장 일대 아마 그 논문 그 표절 예. 그 의혹이 일어났었어요. 더 최근이네요. 그렇죠. 더 예. 최근이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거죠. 예. 그런데 그때 그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반납해 버렸어요. 조사를. 합의를. 조사를 네. 하지 못하도록 마치 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표절 가지고 조사를 해라 마라 그런다면 저는 이건 민주당한테는 이재명 지사를 결국은 자기네들 스스로 공격하는 꼴이 돼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처음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검증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직자라고 하는 게 예. 보면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사실 엄격한 잣대를 이제 들이대는 게 특히 최근에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를 들면 예전에도 보면은 뭐 김병준 부총리라든지 김명수 사회부총리,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뭐 조대엽 고용부 장관 이런 예.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논문 표절 문제나 논문 문제로 사실은 공직을 그만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인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께서 검찰총장을 지낸다다가 예. 전직 두 대통령도 구속시킬 정도로 예. 엄격한 정의와 공정의 아이콘으로 본인을 예.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그러니까 정체성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예. 또 이제까지 그렇게 지내왔다고 자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당연히 예. 그 가족들이나 이제 이런 이제 여러 이 상황들이 과연 정말 그러한가 그 기준에 맞는가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꼭 뭐 민주당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문제만은 아니라. 검증하자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정책위원회 뭐 그것도 하고 민주당도 하고 저는 다 하자. 정말 다 네, 하자는 거예요. 뭐 저도 똑같아요. 그런 네. 거는 이제 국민들 네.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다 네. 판단하실 저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1등하는 후보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아마 여론조사상으로 그 이제 여당에서 1등이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야당 쪽 야권 쪽에서 1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각 1등하는 후보들 가족 문제 뭐 뭐라도 네. 다 털어가지고 예. 전부 다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유, 네. 이건 뭐 정치도 좋지만 가족분들 고생 많으시겠네. 아유, 그러게 그래서 남편분 사실 장관 청문회 할 때도 뭐 마찬가지였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우리나라가 또 상징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예. 그만큼 사실은 정체성이나 도덕성 이런 게 참 요구되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지 간에, 예, 앞으로는 가족 결제 받고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인터뷰 내용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 차이가 나는 게 이겁니다. 자신은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내사 벌인 적 없다. 장관 임명된 거 보고 언론 보도 보고 다 압수수색 영장 치고 한 거다. 조국 장관을 도려내겠다 이런 말 한 적 없다. 그다음에 윤 총장이 물러나면 추미애 전 장관도 물러나게는 동반 사퇴 이런 어떤 압력도 있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 인터뷰에서 좀 유념해 보신 부분 어떤 부분인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둘 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대통령의 독대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사임 요구가 있었다. 네. 동시퇴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그럼 정말 누가 네.
김채로 본인- 의원님, 예. 그 지점만 알려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요 부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듣기로도 윤 총장이 대통령께 꼭 조국 장관을 사임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돼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다.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정철구 의원님. 보통 정치인들 말은 잘 안 믿어요. 근데 윤석열 본인도 정치인이시면서. 아니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의도 정치에서 가장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진짜 거짓말들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저렇게 영혼을 파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예. 공천도 맨날 못 받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사실 아직 정치인으로 이제 올맡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전 총장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진실 게임에서 일단은 뭐 이건 사실 사실관계입니다. 예, 여러 가지 어떤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뭘 짚으시진 않았지만은 그 말을 신뢰한다 이런 네. 말씀으로 분명히 밝혀질 알겠습니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치열하게 들어봤죠. 어쩌면은 곧 이런 문제도 사실관계가 서서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